그 가방마당 게 그게 나라를 흔들 정도가 됩니까?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운 거야. 미우니까 그 하는 짓이 더 미운 거야. 그런 이상한 심리가 작용해가지고 그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나야 할 가십성이라고 나는 봤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국정을 뒤흔드는 국정이 돼버렸으니까 그걸 대통령실에서 왜 정무 판단을 그래 하느냐 이 말이야. 응? 초기에 그거는 나와서 막을 수 있었는데. 아이고 내 처신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고 막 그냥 끝나야 될 문제인데 그걸 몰카니 아니니 그걸로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문제가 커졌잖아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앉아서 참 딱하다. 예, 설 연휴 첫날 벌이는 박정희 판승부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바로 만납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예. 안녕하세요. 역기성이었습니다. 역기성. 안녕하십니까. 그게 설날이 돼가지고 예. 제사는 아무래도 아들들이 서울에 다 살기 때문에 내려오기보다는 제가 올라오는 게 훨씬 단초롭기 때문에 네. 역기성이었습니다. 네, 역기성 하신다는 제가 소식을 듣고 바로 요청을 드렸더니 우리 시장님이 우리 진중권 교수 보고 싶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진중권 교수님은 사실 좀 판은 좀 틀리지만은 판은 틀리십니까? 그 당당하게 이제 좌파 우파에 대해서 중립적 입장에서 시원하게 말씀하시고 예. 또 옳은 말도 하시고 때로는 또 너무 편향돼서 이야기할 때도 좌파들이 그래도 한국 정치판에서 제대로 말씀하시는 분이라서 옛날부터 진 교수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난 진 박사 좋아합니다. 저희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오래됐죠. 예, 오래돼가지고 그때 저 라디오 한 20년도 전에 또 뭐 인터뷰 끝난 다음에 같이 커피도 마시고 뭐 그랬었거든요. 저도 그때 굉장히 인상이 좋아가지고요. 예. 다른 정치인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다 화통해가지고 그렇죠. 속내까지 다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저희 말하고 다녔었습니다. 예, 대선 후 그 대구시장 되신 다음에 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스튜디오 출연은 처음이신 거잖아요. 방송 일체 안 하셨는데. 방송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그래서 아침 방송에 뭐 10분, 20분 하는 전화 게 인터뷰 가끔씩 그게 뭐 적절한 거냐. 그래서 일치 안 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박재홍 선수하고 진중권 박사가 1%는 역기성하러 이제 가는 김에 PD 선생이 자꾸 나와달라고 해서 그래 오늘 편하게 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담 형식으로 좀 편하게 했으면 해서 내가 오늘 왔습니다. 물론 뭐 사실 지금 전국에 제가 불편한 거는 별로 없죠. 갑자기 톤 자체가 바뀌셨습니다. 제가 불편한 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저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무래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데는 여기가 제일 낫겠다 싶어서 잘하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첫 질문은 가장 좀 따끈따끈한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제3지대 4개 정당이 오늘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합됐다. 그래서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체제로 설 이후 출발하게 됐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국의 정당이 우선 성공하려면 첫째 대권 주자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권 주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안철수 신당이 나왔을 때도 안철수가 대권 주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이 일시적으로 이제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대권 주자로 되는 이낙연 전 총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공동 대표인데 이준석 대표는
대권 주자로서 별로입니까? 좀 더 있어야 되겠죠. 좀 더 있어야 돼. 그래 건너뛰기에는 지금 그 중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야 앞으로 정치를 30년을 해야 될 사람이고 예. 그러기 때문에 조급하게 덤비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대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가까이 이제 60일 남은 총선에 과연 이 제3지대 개혁신당이 어떤 변수가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호남의 민심이 제일 중요하겠죠. 호남이요. 네. 아, 안철수 의원이 호남을 싹쓸이하면서 그 당시에 30몇 석을 차지하고 3당으로 올랐었거든요. 예. 올라서고 난 뒤에 당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그 당이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예. 아마 호남 민심의 향배가 제3지대 정당이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 그게 아마 관건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은 이낙연 대표가 호남에 출마를 해야겠네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출마 안 하고는 그걸 제3당을 끌고 가기 어렵겠죠. 그 이낙연 대표도 호남 출마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영남 출마하고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아하, 이낙연은 호남으로, 이준석은 영남으로 출마하는 길밖에 없다 이제. 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 대구 와도 힘들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사실 대구의 제3당이나 무소속이 당선되기에는 그거는 수도권보다 더 어렵습니다. 대구나 경북이나 이쪽의 TK 지역은 우리 당이 수도권에서 고전한다고 하면 거의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번호만 보면 찍어줍니다. 아, 사람 안 보고 그냥 번호만 보고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 20대 총선 때인가 20대죠 아마. 예. 지난번 21대. 21대 총선 21대. 때 제가 황교안 대표한테 예.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LA 대구 가서 한번 해보자. 하고 28일 전에 갔거든요. 예. 28일 전에 갔는데 그때 살아남은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 무소속으로 나오셨죠. 나갔죠. 예. 공천을 내 고향 가서 한번 해볼게. 그래 안 된다. 그럼 양산 가서 김두관하고 한번 해볼게. 그게 맞아요. 가라고 해놓고 나중에 또 기억납니다. 잘라보니까. 예. 무소속으로 가셨죠.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메시지 선거를 하려면 대도시 아니면 안 되거든요. 예. 시골은 메시지 선거가 안 돼요. 아하. 시골은 이게 전부 조직으로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건 선거 자체가 안 돼요. 음. 메시지 선거를 하려면 대도시로 가야 돼요. 음. 그래서 대구로 가서 대구의 12개 선거구 중에서 11개 선거구는 제가 데리고 있던 국회의원들이 다시 출마하는 데예요. 아하. 그래서 수성 얼마는 조영 의원이 수성 갑으로 가버리는 예. 바람에 그 공석이 돼버렸어요. 현역이. 그래서 이제 현역 수성 얼로 내가 가서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 나와도 수성 모시에서는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아. 그래 가서 이제 그 28일 만에 하셔서. 무소속으로 되긴 됐지만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대구 오면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이준석 대표도 사실 더 이상 젊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의원의 원내 입성을 못할 경우에는 그 정치적 생명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비례대표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한편은 들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창당하고 나가고 난 뒤는 예. 통화를 안 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자주 이제 국민의힘에 전화를, 있을 때는 통화 많이 하셨군요.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예. 이 대표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네가 3번 떨어졌다. 총선에서. 이번에 떨어지면 그 의회도 못 들어가면 정치 낭인이 된다. 아.
지역구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가도 내가 보건대는 네가 될 데가 없다. 그래서 비례대표 나가거라. 아. 연동형 비례대표 저거 못 바꿀 거다. 그러면 자네 당에서 아마 7, 8석은 차지할 수 있을 거다. 그 비례대표로 나가라고 내가 그래 권유를 하긴 했습니다. 아하.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3시대가 됐으면 이낙연 대표도 호남이 출마해야 되고 광주 출마하든지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대구 출마해야 되겠죠. 아하. 그렇게 해가지고 제3지대 부음을 일으키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두 사람이 출마를 안 하든지 또 비례대표로 숨어버리면 제3지대 탄력받기 어려울걸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동서에서 둘이 같이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박 앞서 실장님. 말씀하실 때 이제 호남에 호남 민심을 얼마나 얻느냐가 제3당의 지금 개혁신당의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여권이든 야권이든 이 나온 3지대가 누구 편이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표를 나눠 먹을 것이냐, 민주당 표를 나눠 먹을 것이냐. 물론 양쪽을 나눠 먹겠지만 어디를 더 나눠 먹을 것이냐가 관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민주당 표를 더 나눠 먹을 걸로 보십니까? 지지율은 그렇지 사실 않죠.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은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좀 더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준석 신당의 지지세가 영남에도 제법 있어요. 예. 그렇죠. 대구에도 이준석 신당 지지하는 분들이 통계 수치로 여론조사 수치로 보면 15% 가량 나와요. TK에서도. 예. 그러니까 나는 비례대표로는 성공할 수 있겠다. 아하. 그래 본 거죠. 예. 연동형 그 비례대 선거제도를 지금 채택을 하면 제3신당이 훨씬 유리한 구도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그 대표한테 지역구보다 예. 비례대표를 가는 게 옳지 않겠나. 그래 했는데 지금 저렇게 합당이 돼버리면 비례대표 갈 수가 없을 거예요. 합당이 됐으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하. 개인의 문제인 것 같으면 입성을 해야 되지만은 예. 나는 그걸 요즘은 한국 정치를 꼭 국회에 가야 되느냐. 아하. 나는 여보건데 연 대통령 국회 안 가도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뭐 하려고 그 국회 가서 고생해가지고 대통령 되려고 하느냐. 아. 국회 안 가도 대통령 돼버리잖아요. 예.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음.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아마 생각이 아마 바뀌지 않을까. 그렇군요. 사실 뭐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일 때 무선이죠, 영선이었죠, 영선. 그렇죠. 그래요. 그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여의도를 거치지 않아도 대통령이 갈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총선에 출마해서 국회의원 되는 거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예. 자, 개혁신당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최근에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SNS에 가장 많이 포스팅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축구 얘기인데요. 시장님이 이렇게 축구를 열심히 보시는지 몰랐습니다. 크리스마스 내가 그 경남지사 할 때 경남 FC 구단주. 경영을 4년 4개월간 했어요. 예. 그리고 대구시장 하면서 또 대구 FC에 내가 구단주입니다. 맞아요. 네. 구단주를 지금 경남 FC 구단주도 해봤고 대구 FC 구단주를 하고 있는데 예. 구단주를 하면 축구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대구 FC 구단의 구단주가 낸데 그러면 매 주말 되면 그 경기. K리그, K1 뭐 리그 그 예. 경기하잖아요. 예.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선수마다. 아하. 근데 이번에 축구하는 거 보니까 저 감독 저 갈아쳐야 되겠습니다. 글리즈만. 감독. 나는 그게 참 화가 나는 게 예. 대한민국을 얼마나 깔을 보면 음. 감독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선수들과 호흡할 생각 안 하고 밖에서 놀다가 해외에서. 어쩌다가 아르바이트 겸 한국 가면 또 왔다가 지금 한국 축구가요.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어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예. 그리고 감독들도 지금 옛날은 좁은 틀 속에서 보지만 지금은 뭐 인터넷이나 TV나 통해 갖고
세계 축구의 그 흐름을 EPL도 보고 예. 분데스리가도 보고 라리가도 보고 다 보고 연구를 해요. 예. 옛날하고 달라요. 예. 그런데 국내파 감독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능한 사람들이 저거 듣도 못하고 참 들어보기는 했겠지. 선수로서는 탁월할지 모르나. 스타 플레이어죠. 저 사람은 감독으로서는 지금 0점인 사람이었거든. 아, 빵점이다. 아이, 감독으로서는 경력 한번 보세요. 그렇죠. 독일 대표팀 감독할 때 어떻게 했는지, 자기가 프로팀 맡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맞습니다. 감독으로서는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처음 데리고 올 때도 이상하다.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올까? 그 연봉도 무지하게 세요. 그 연봉보다 센 게 더 위약금 아닙니까? 지금 뭐 나는 위약금 그거는 내가 어떤 약정을 맺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제가 그 경남 FC 감독을 들날 때 그 감독이 잘못해가지고 2부 리그 떨어졌을 때 예. 내 감독 해촉을 했어요. 아하. 내가 해촉을 했는데 이 감독이 소송을 걸었어요. 아하. 계약 기간 중에 연봉을 달라. 내가 안 준다. 그건 프로다. 프로는 성적이 성적이 안 나쁘면 주면 안 무조건 해촉하는 거다. 그건 프로 감독이다. 프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프로다. 그래갖고 안 줬는데 소송해서 우리가 이겼어요. 아하. 안 줬어요. 나는 그거 생각하고 무슨 위약금이냐. 성적 나쁘고 감독이 무능하면 자르는 게 당연한 거지. 예. 그게 프로지. 아마추어하고 다른. 감독에 무슨 인기가 있어요. 정당의 대표가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못하면 잘리는 거지. 똑같아요. 감독 인기하는 게 그게 모험이에요. 선수들은 달라요. 선수들은 자기가 연봉 계약을 하면 다치거나 이게 변수가 능력이 있으니까. 딸려도 끝까지 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규정에 선수는 걸어 그렇죠. 줘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먹튀라는 말이 생기잖아요. 스포츠 굉장히 잘하시네요, 시장님. 아니, 먹튀라는 단어도 이렇게. 아니 그게 메이저리그 가보면 예. 그거 뭐 100억대 먹튀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년. 예. 그런데 나 감독이 먹튀가 있다는 것도 나 이번에 뭐 이면 약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 뭐 축구협회장이 그 돈 물어내야지. 그걸 대한축구협회에 돈 물어내면 뭐지? 위약금이 만약했다면 축구협회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예. 협회장이 사비로 물어내야지. 정명근 회장 사비로 사비로 물어내야지. 예. 그걸 왜 대한축구협회에 물어내게 해요? 시장님 굉장히 아니 한국인 비판적으로. 감독이라고 한다면은 뭐 좀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구단주 아니, 경력이 뭐, 있으시니까. 감독 그거야 대한축구협회에서 알겠죠. 알겠지만 내가 뭐 대강 뭐 박항서도 있고 박항서, 있고 황선홍, 조광래도 있고 조광래. 뭐 많이 보셨네요. 많다. 그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옛날하고 달라서요. 지금은 이분들이 옛날에는 우리 축구만 좁은 그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그렇죠, 많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 뭐 EPL 경기 뭐 그 다음에 뭐 분데스리가 라리가 이게 예. 매일같이 지금 스포츠 TV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하는 일이 그거 보고 전술 연구하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에 쓰신 거 보니까 뭐 예전에 구단 운영하실 때 사공 감독을 뽑아서 맡겼는데 잘하시더라. 뭐 이렇게 또 얘기. 아니 그게 이제 그 김종부라는 김종부 사람이 천재 있어요. 선수였죠. 김종부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스카우트 파동으로 맞아요. 프로에서 제대로 걷지도 예. 못하고 사그러들었는데 네. 내가 그 김종부 감독이 사부 리그에서 그냥 동네 팀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걸 그 사람을 찾아라. 이 사람이 아마 감독 능력은 있을 것이다. 선수 때 그만이 잘했고 썸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부리그 있는 걸그 화성인가 뭐 화성 럭카프인가 네. 그 경기도 어디에서 그 축구단에 있는 걸 화승가프. 이제 예. 우리가 모시가 와가지고 1부 리그, 2부 리그로 떨어지고 난 뒤에 그 팀을 맡겼어요. 예. 그 맡겼는데 선수하고 그게 하만에 숙소가 있었는데 숙소를 마련해주고 다 해도 숙소에 안 들어가요. 선수단하고 같이 숙소를 같이 하면서 그 2부 리그 떨어진 팀을 1년 만에 1부 리그 2부 리그 우승해가지고 1부 리그로 올라가가지고 1부 리그에서도 최상위 그룹에 올라갔어요. 거의 준우승 가까이.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가지고 김종보 감독이 지금 아마 내 중국 프로리그의 감독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예. 근데 감독 능력하고 선수 당시의 유명한 능력은 달라요. 일단 뭐 클린스만을 데리고 온 건 선수의 명성만 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건 올 때부터 실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근데 데리고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아닌데. 구단주 경력으로 쭉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불씨가 아니었다. 처음 올 때부터 싫었다. 처음 올 때부터 저건 아닌데. 저거 아닌데. 언제 내가 감독할 썰물인 상인가? 예. 자, 그래서 우리 홍 시장님이 빨리 경질을 하고 위약금은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대신 사비를 내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님 오셔서요. 대구 현안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달빛 철도 특별법이 대구와 이제 광주를 잇는 건데 그동안 이제 그 경제성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이제 지난달에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네. 자, 그게 이제 완공이 되면 1시간대로 그래 영원함이 교류가 되는 그렇죠. 겁니까? 이 완공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럼? 그게 이제 2029년도에 우리가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2030년도까지 TK 신공항에 이제 개항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그 추진을 작년 7월부터 하면서 예. 수도권 논리로 경제성 논리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힘들었는데 이게 나라를 경영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상상력이라고 봅니다. 예? 상상력이라고 보는데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이 나라를 경영하거나 정치를 할 때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TK하고 호남하고 엮는 달빛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빛 고속도로 광주 대구 고속도로가 한산한데 철도까지 하냐 이런 말로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왜 예타 면제를 하냐 그거 하는데 수도권에 지금 얼마 전에 발표한 거 보면 GTX로 124조가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럼 지방에 들어가는 건 그거는 6조가 안 돼요. 수도권은 124조를 들어가지고 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하게 해주고 예. 지방은 늘 사회 간접 자본이 없어가지고 지방 소멸 시대가 오고 서울로 집중하는 시대가 오고 지금 우리나라 철도를 한번 보세요. 서울을 중심으로 전부 남북으로만 이어져 있어요. 동서로 가는 것도 서울 중심으로 강원도로 가는 거예요. 예. 이 동서를 뚫는 이 혈맥을 뚫는 철도는 없어요. 그 영원함이 이게 갈등 이야기하는데 갈등을 해소를 하려면 서로 왕래가 잦아야 돼요.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예. 예. 왕래가 잦아야 되는데 지리산을 갖다 경계로 두고 고속도로 그게 한 2시간 반 걸려요. 예.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요. 물류 유통이 안 돼요. 사람 유통이 안 돼요. 철도를 하면 1시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럼 가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TK 신공항으로 철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예. 신공항을 지금 만들면 그게 유럽 항로하고 미주 항로까지 다 우리가 확보를 합니다. 아하. 장거리 공항으로 예. 항공을 하는데 이 신공항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나라 물류 수송의 98.2%가 인천공항으로 나가요. 예. 물류가. 예. 예. 우리나라 모든 수출품의 36%는 항공으로 수출합니다. 그런데 곧 이게 50%까지 올라갈 거예요. 예. 첨단 산업 제품들 수출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게 모든 제품이 98.2%가 인천공항으로 나가는데 수도권 이남으로 첨단 산업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물류 비용 때문에. 그리고 인재를 확보를 못해요. 아하. 인력을. 예. 그러니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건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집중화가 계속되면. 예. 그래서 남북권 신공항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남부에 있는 모든 중남부권에 있는 물류는 특히 신공항 쪽으로 해서 해외로 나가게 하자. 그렇게 되면 국토균형발전이 되고 또
중남구권에서 서울로 안 와도 예. 거기에 이제 지역 인재들도 인재들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기업들도 수도권에 지금 용인 같은 데 한 가보시면 그게 SK가 반도체 투자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용인에. 그 평당 1,000만 원이 넘어요. 음. 그런데 달빛 철도를 하게 되면 철도 가는 그 수송로 옆에 거기에 그 첨단 산업단지를 예. 만들면 인력은 광주에서 공급하고 대구에서 공급하고 그건 3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예. 그래 되면 거기는 땅이 평당 10만 원도 안 해요. 아 그렇군요. 거기 10만 원도 안 하죠. 어허. 그런데 거기에 대단히 첨단 산업단지 만들고 인력 공급해주고 정주 환경 만들어주고 이러면 수도권에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게 국토 균형 발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나라 전체를 견인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서울에 핵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이 서울 시민 절반이 죽어보는데 그런 판에 지금 앉아서 인천공항에 저거는 또 장사정포 거리에 있어가지고 30분만 하면 저거는 하늘길이 막혀버려요 대한민국에. 지난번에 그 무인기 하나 뜨니까 48분간 이착륙이 금지돼 버리잖아요. 예. 그런 판에 왜 거기에 위험 부담을 안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공항을 만들 때도 옛날처럼 뭐 고추 말리는 공항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지. 그 이제 무안 국제공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무안을 하려면 예. 무안의 활주로도 국제적으로 만들고 예. 그 옆에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예. 해줘야 그러니까 되고 사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GTX나 철도 연장하는 게 134조가 들어가는데 민간 지원 포함해서 그런데 그것도 좀 잘못됐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포기하면서 왜 지방은 안 하냐 이런 얘기는 또 통하는데 그게 뭐 이제 달빛 철도가 6조에서 11조 정도 들 거다라고 하는데 6조 그래. 복선으로 하면 이제 11조가 들어가죠. 복선하면 11조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런 SOC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10조 정도 예산이면 뭐 어떤 첨단 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뭐 과학 뭐 이런 지원 센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먼저 그런 것들이 먼저 우선이 아닐까.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우한 국제공항도 원래 광주나 네, 이런 거 마무리해 수출품 주세요. 하겠다고 했지만 안 되잖아요. 가덕도도 사실은 좀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하군 마당이어서. 그거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선우가 잘못됐어요. 사회 간접 자본하고 도로를 뚫어주고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을 깔아줘야지 옵니다. 예. 우리가 경부 고속도로를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다고 했을 때 야당은 들어누웠어요. 차도 몇 대 없는 판에 무슨 고속도로를 만드냐. 네? 예. 그런데 경부 고속도로 만들고 난 뒤에 우리나라의 가장 혜택을 본 게 자동차 산업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자동차 산업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부속품이 한 2만 5천 개 돼요. 차 한 대. 예. 그러니까 그 차를 한 대 만들면 관련 업체들이 2만 5천 개가 있어야 돼요. 연관 산업이. 항공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우주 항공청 만들죠. 예.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완성된 제품 하나 하려면 25만 개가 들어요. 부속품이. 예. 그러면 거기는 차의 10배 이상의 산업관리용 효과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회가전 자본을 깔아줘야 돼요. 깔아놓고 그 다음에 기업 유치를 시작을 해야지. 기업 유치를 어떻게 뭐 지리산 꼴짝이에 기업 유치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철도가 지나가야 또 오는 거지. 예, 달빛철도 TK 신공항 건설에 대한 홍 시장님 입장 들어봤고요. 자, 홍준표 대구시장님 설특집 인터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 언급하신 이준석 신당 지지율 여론조사는요. 영남일보와 TBC가 에이스 리서치 의뢰 지난해 12월 9일에서 10일, 30일에서 31일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고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조사로 15% 안팎의 지지율 기록했던 수치를 말씀하셨던 거고요. 자, 그 여론조사는 예. 나는 엉터리라고 봅니다. 아니 시장님 실컷 인용하셔도 아니요. 그게 잘못된 여론조사. 알겠습니다. 달서구 병에서 17, 중남구에서 13. 여론조사는 예. 나 여기 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은 예. 잘못된 여론조사.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신당 지지율은 15% 이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